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제임스 시링 미사일 방어청장이 방한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드는 지금까지 100% 요격 시험에 성공했고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24단 최신의 K2 흑표 전차가 폭염을 뚫고 막강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혹서기에도 아랑곳 없이 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16대 17차 고등비행교육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38명의 새내기 보람애들이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우라를 목에 걸고 확고한 영공방위를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미사일 방어청장이 방한해 사드 배치 관련 사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시링 청장은 협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드는 현재까지 100%의 요격 시험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사드는 미국의 MD 체계와 공유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제임스 시링 미 미사일 방어청장이 11일 방한해 합참 관계자 등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시링 청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란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시링 청장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드의 요격 능력을 묻는 질문에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급의 요격 시험 결과 100% 성공률을 보였으며 무스탄 등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은 내년에 시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esting that MDA has done with the THAAD system has progressed from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to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up to next year, including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s. We have tested the range of those threats or threat representative targets over the last decade. 주한미군의 사드 레이더 정보들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와 연동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사드는 순수한 한미동맹 차원의 사안으로 MD 체계와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Korea will purely be an alliance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 Only information from that system will be shared with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It will not be disseminated into the wider missile defense network.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과 관련해선 사드 관련 안전 기준은 미 국내와 해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전 표준 기준에 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ame level of rigor will go into the site surveys and the radiological and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deployment area that we have done, not just in Guam, but we've done around the world every time that a TPY-2 radar has been deployed. We have population centers close by in several of the radar cases that operate and have been operating for up to a decade safely and without incident.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목적은 오로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이며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해 설계된 체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링 청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참모들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 관련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해 사드 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20기계화 보병사단은 폭염을 뚫고 육군 최신의 K2 흑표 전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전차 사격술과 사격 지휘 능력, 조종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땅 전체가 흔들리는 폭발 소리. 뿌연 흙먼지가 K2 흑표 전차의 위력을 대신 말해줍니다. 포신이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은 목표물을 정조준했다는 표시입니다. 육군 제20기계화 보병사단은 10일 양평 종합훈련장에서 K2 흑표 전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전차 사격술과 사격 지휘 능력 향상을 목표로 0점 사격을 한 뒤 정지간 사격, 기동간 사격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전입 온 초임 소대장은 최신의 전차를 운용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육군 최신의 전차인 K2 전차장 임무 수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신의 장비를 최고의 기량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최고 시속 70km와 항속거리 450km, 수심 4.1m의 잠수 도하 능력을 가진 육군 최신의 전차로 지난 2014년부터 실전 배치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또 다른 적 더위.
이런 무더운 날씨에도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폭염으로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전술전기 연마에 최선을 다해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육군 제20기계화 보병사단은 35도를 넘나드는 혹서기에도 적의 도발과 위협은 상존한다는 경각심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해군 환태평양 림팩훈련전대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5개국 함정 6척이 참가한 인도적 연합기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국적 해군 간 인명구조 등 인도적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 해군은 참가국 해군과 탐색구조 훈련과 해상기동 군수훈련, 선박검색 훈련 등을 실시해 다국적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했습니다. 훈련엔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과 강감찬함, 미국의 하워드함과 일본의 휴가함, 호주의 와라망가함과 캐나다 밴쿠버함 등 5개국 함정 6척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해군 환태평양 훈련전대는 지난 6월 2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했고 오는 8월 말 복귀할 예정입니다. 공군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6-17차 고등비행교육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수료한 조종사들 중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박병준 중위와 F4 전투기 정비사 출신인 박송서 중위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조종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38명의 젊은 보람애들이 11일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날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이들에게 직접 빨간 마후라를 메어주며 실전에 부합하는 전술 전기를 연마해 조종사로서 최고의 기량을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선 홍승표 중위와 정성호 중위가 참모총장상을, 김형기 중위와 하영규 중위, 황경식 중위가 작전사령관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병준 중위는 독립유공자인 고조부와 6.25 전쟁에 참전한 조부의 뜻을 이어 조종사의 길을 걷게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등비행 훈련 과정 동안 선배 조종사들로부터 비행 스킬뿐만 아니라 조종사로서의 자세,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같이 배울 수 있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조부, 조부님의 뜻을 이어받아 저 또한 이 목숨 다 바쳐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또 F4 전투기 정비사로 복무하다가 오랜 꿈이었던 조종사로 다시 태어난 박종서 중위도 화제가 됐습니다. 신임 조종사들은 앞으로 각각 전투기 입문 과정 또는 전환 작전 가능 훈련을 거쳐 일선 작전 현장에 투입돼 대한민국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병무청이 병역 멘탈 범죄를 더욱 효율적으로 엄벌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의 병역조사팀을 신설합니다. 국방부는 11일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광역화를 위한 병역조사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무청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은 전국을 중부권과 남부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병역 멘탈 범죄를 수사하기로 하고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각각 8명과 9명 규모로 병역조사팀을 설치하게 됩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관할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던 병역멘탈 수사 인력은 서울과 대구 2곳으로 재배치되며 징병검사 현장범죄 단속은 현행처럼 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지방병무청 단위의 수사체계를 탈피해 광역단위 수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멘탈 범죄 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39사단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충무 서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창원시에서 함안군으로의 성공적인 부대 이전을 축하하고 음악을 통해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펼쳐진 페스티벌은 부대 장병들과 군인 가족, 함안군 지역 주민 등 천여 명이 함께 즐기면서 더위를 날려버릴 만큼의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39사가 우리 군북면에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화합도 되고 이렇게 나와서 구경도 하고 이러니까 정말 좋습니다.
페스티벌은 10일 초청 가수 공연과 사당 군악대 공연, 색소폰 연주 등으로 진행된 돗자리 음악회와 11일 예선을 거쳐 올라온 11개 팀의 군인가족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한편 부대는 앞으로 군인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충무 서머 페스티벌을 정기화해 전통 있는 지역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어떤 도전이든 처음이 가장 어렵다고들 하죠. 이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교육생들이 바로 입교한 뒤 처음으로 구조운용술 이론 시험과 첫 바다 생존 수영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했을까요? 그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교육생들이 입교한 후 처음으로 이론 시험을 치르는 날. 다들 문제를 푸느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좀 생각보다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도 몇 개 보이고 해서 말하고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생은 꽤나 시험을 잘 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막 시작. 이론 시험에 이어 실기 시험까지. 교육생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분주하게 손을 움직입니다. 교관은 각 항목별로 점수를 체크하고 이론은 예상했던 것만큼 다 풀어줬는데 실기가 진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5종목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서 긴장한 탓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교육생은 곧바로 재시험을 보고서야 통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교육생들이 마주한 곳은 바다입니다. 맨몸 원형 대비해서 지금 바다에서 평형 숙달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일차이기 때문에 지금 대원들이 속도가 많이 안 나오는데 총 저희가 한 4km 정도 되는 거리를 평형 숙달을 하고 있는데 입교 후 처음 만난 바다지만 최강의 바다 사나이가 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을까요? 교육생들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관들은 긴장을 풀지 않고 교육생들의 상태를 끊임없이 예의주시합니다. 교육생, 폐하 계속 챙겨야 된다, 알겠나? 지금 저체온증 올 시기이기 때문에 폐하 모르게 쑥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물속으로, 알겠나? 잘 봐, 서로 잘 챙겨, 알았어? 어때요? 물 온도가 그렇게 찹지 않은 것 같아서 아주 괜찮습니다. 자,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4km) 생존 수영을 마친 교육생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그 와중에도 동료의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대수 보고 20초, 25분, 81분, 대수 준비 완료. 대수 감사합니다. 대수 감사합니다. 물도 탁하고 잘 안 보이고 두렵긴 하지만 폐하고 같이 눈 마주치면서 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4km의 수영 후 교육생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짜디짠 바닷물을 씻어냅니다. 오늘은 교육생들에게 첫 바다 수영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다음 훈련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준 값진 하루일 겁니다.
완주할 겁니다. 다 같이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북한 시간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파견돼 활발한 스포츠 외교를 할 것으로 예상되던 최룡해가 11일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에서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관광과 응원만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군의 식량난이 심각합니다.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심각해 영양실조에 걸린 신입병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군총 정치국장인 황병서를 물병서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최룡해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현장에 갔습니다. 이에 정부와 각종 언론들은 활발한 스포츠 외교로 제재 국면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최룡해는 북한 선수단 응원을 하는 척 외에는 관광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북한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브라질에 방문 중인 최룡해 부위원장이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임시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을 만나 환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언론은 브라질 외교부 대변인 관계자를 인용해 최룡해 부위원장이 테메르 임시 대통령이나 브라질 고위급 인사들과 별도로 회동이나 접촉을 가진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허위 보도를 하는 목적은 북한의 명실상부 제2인자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을 선전해 외교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단한 각오로 출발한 듯한 스포츠 외교는 현재까진 거의 실종된 형국입니다. 브라질로 관광을 간 것인지 응원단의 일원으로 간 것인지 헷갈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이 밀수 혐의로 추방당했다고 현지 외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세관은 이번 달 초 북한 대사관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여온 컨테이너에서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발견해 확인한 결과 담배 8만 갑과 한국산 LED TV, 에어컨 등 43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북한 대사관의 한선익 북한 1등 서기관을 외교적 규범 위반 혐의로 추방했으며 북한 외무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책임 있는 일군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대우를 바라는 건 과도한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군은 부정부패로 인한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양강도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의 한 끼 배급량 규정은 250g이지만 양을 정확히 지켜 배급하는 부대는 거의 없고 100에서 150g, 심지어 70g을 배급하는 부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70g의 경우 2숟가락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어 중앙에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배급보다 군량미 보급을 우선시해 군부대로 들어가는 식량은 늘어가고 있지만 간부 위주로만 배급되는 등 군내 비리가 만연한 상태라 군인들은 산열매를 주워 먹으며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외신이 인용한 북한의 한 소식통은 군 내부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실망한 병사들은 군총 정치국장 황병서를 원망하고 있다면서 황병서를 김정은 앞에서 보고조차 제대로 못하는 물렁이라는 뜻에서 물병서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또 병사들이 굶주리는 것은 군 지휘관들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사리사욕 때문이라며 신입 병사들은 대부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군부의 문제 때문일까요? 북한의 특무상사가 자신의 중대장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대북 소식통은 최근 밀수가 막히면서 사관장이 중대 군인들의 식량과 피복을 팔아 제대로 쓸 돈을 마련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중대장이 부대원들 앞에서 그를 공개 비판했고 사관장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군 고위층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하급자에겐 줄임배를 부여잡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북한 군부의 실체. 이런 문화 속에서 유사시 김정은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울 군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군부의 모습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이란 허울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제임스 시링 미사일 방어청장이 방한해 사드 배치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링 청장은 사드는 순수한 한미동맹 차원의 사안으로 MD 체계와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또 사드 배치 목적은 오로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으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해 설계된 체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